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이오. 오늘은요, 20대들이나 30대 초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체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사 같은 데 들어가거나 정규직, 사무직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직이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체력이 저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허리 같은 데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신경이 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몸이 많이 피곤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3교대 하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1년 정도 하게 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이렇게 굽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제가 입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낮에 잠을 자는 게 그런 생활 소음이나 전화 벨소리, 사람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 제 몸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환경 자체가 그 실내 오염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는 그런 그 더러운 물질, 이물질도 많고, 뱉어내는 기침, 가래, 그리고 분비물, 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실내 환경도 환기를 잘 안 시켜가지고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목 뒤쪽에 가렵다 보니까 이렇게 아토피 같은 증상이 생겨가지고, 저는 간호사 생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즐겁게 했었지만 막상 아프고 나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간호사로 진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더 이상 우리나라 실정이랑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간호사 그런 페이 같은 급여 문제도 좀 잘 안 맞아서 저는 과감하게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접고 미국의 간호사를 하려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제가 이런 피부 미용 일을 하게 되면서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간호사는 가지는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간호사보다는 제 사업을 하고 있는 피부 미용 일에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괜찮고 또 직업적으로도 괜찮지만 결국은 나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신체적인 활동,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공무원이나 공사나 정규직, 사무직들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컨디션이나 체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처럼 3교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체력이 약한데 3교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건강이 좋아지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빠지는 거고, 또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또 일에 비해서 또 예민한 것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고요. 그리고 육체 노동이나 또 불규칙한 일을, 그런 근무 시간 형태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규직, 사무직을 아니면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이런 공사에 취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근무 환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사무실 근무나 또 체력 소모가 적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제공할 수 있고요. 다른 이제 뭐 비슷한 계열의 또 발령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안정이에요. 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상당히 작아요. 이제 그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 뭐 4대 뭐 보험까지 다 포함하고 또 연금까지 포함해서 나가면 9급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가 한 23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수당을 받으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남자의 경우 뭐 군 복무 기간을 합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근무 시간이라는 게 9시부터 6시까지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꾸준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또 내가 버는 그런 월급으로 내 몸을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눈치를 보지 않아도 이제 내가 얼마든지 이런 그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를 낼 수 있고 또 유급 휴가도 있고요. 병가도 있고 또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그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환경보다는 내 몸에 맞는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재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몸이 이제 힘이 붙여서 일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하고 작업 속도를 맞춰야 되거나 또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버거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라면 아무래도 내 컨디션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공사들이나 정규직이나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이 9 to 6 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근무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에너지 관리가 좀 수월하고요. 내 몸을 조금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용이 조금 쭉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휴가를 낼 수 있고 또 뭐 반차를 낼 수도 있고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력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에너지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사무직이나 공무원이나 공사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몸이 또 왜소한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잘했지만 이제 또 몸이 또 왜소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일하는 것들이 나한테 안 어울리는 분들이 있는 경우는 이런 사무직도 한번 고려해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사 같은 경우도 뭐 하다못해 한국철도공사 내에서도 뭐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그런 외부적인 일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 뭐든지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밖에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유지잖아요. 고용 유지. 요즘은
만 후반 50대 초반만 돼도 지금 명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40대 초반 같은 경우도 벌써 명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은행에 취직한다고 해서요.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승진을 못하거나 임원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이런 고용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체력이 좋지 않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용이 좀 불안한정한 곳에 뭐 취직을 했다가 다시 이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남은 인생 동안 노후까지 포함해서 2, 30년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고 그러면 또 자녀 교육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부모님도 계셔서 부모님 이제 노후 복양도 해야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뭐 공사, 뭐 그런 정부의 정규직 사원, 뭐 사무직 이런 경우 아니면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곳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급여는 물론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월급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일이라는 거는 또 하다 보면 잘 적응이 되어서 잘 뭐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보다는 저는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작년만 해도 어떤 은행에서는 40대 초반도 이제 명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뭐 좋은 은행에 취직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본인의 처한 뭐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자기네 본인의 이제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뭐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이런 일이 잘 맞다고 하시는 분들을 빼고 또 부모님 그런 노후 준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이나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직업을 조금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본인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취업이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래요.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